서울 변두리 낡은 공동묘지, 가을 오후의 쓸쓸한 햇살이 비석들 사이로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72세 이만호는 무릎이 시큰거리는 몸을 이끌고 익숙한 길을 걸어갔습니다. 손에는 작은 소주병 하나와 시든 국화 몇 송이가 들려 있었죠. 정희야, 내가 또 왔네. 만호는 아내 김정희의 무덤 앞에 천천히 앉아 무릎을 펴며 작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벌써 3년이 흘렀건만 이곳에 올 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먹먹해지는 건 어쩔 수 없었어요. 무덤 앞 작은 향로에 향을 피우고 소주잔에 술을 따르는 손길이 예전보다 훨씬 떨리고 있었습니다. 너 없이 사는 게 참 길구나. 아침에 눈 뜨면 내가 옆에서 여보, 일어나요 하며 깨워주던 목소리가 그립다. 만호의 목소리는 쓸쓸했습니다. 전직 국어교사였던 그는 평생 학생들 앞에서 또박또박 말하는데 익숙했지만 이곳에서만큼은 마음속 깊은 이야기를 털어놓곤 했어요. 정희와 함께 살던 그 시절, 아침마다 함께 마시던 보리차 맛, 저녁이면 함께 보던 텔레비전 소리, 잠들기 전 서로의 하루를 나누던 소소한 대화들이 그리웠습니다. 우리 승우는 아직도 연락이 없어. 독일 간다고 할 때 왜 그렇게 말렸나 몰라.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지만 말이야. 아들 승우는 5년 전 독일로 떠났습니다. 처음에는 가끔 안부 전화라도 왔는데 언제부턴가 완전히 연락이 끊어졌어요. 만호는 외국 전화를 거는 방법도 잘 모르겠고 컴퓨터나 스마트폰 같은 것들도 영 익숙하지 않아서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만호의 발걸음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오래된 연립주택 2층 단칸방, 그곳이 그의 전부였어요. 좁은 방 안에는 낡은 이불 하나, 작은 텔레비전, 그리고 정희와 함께 찍은 사진들이 벽에 붙어 있었습니다. 저녁 준비를 하려고 냉장고를 열어보니 김치와 반찬 몇 개가 전부였어요. 정희야, 혼자 먹는 밥이 이렇게 맛없을 줄 몰랐다. 텔레비전에서는 젊은 연인들이 나오는 드라마가 흘러나왔지만 만호에게는 그저 소음일 뿐이었습니다. 이런 저녁 시간이 가장 외로웠어요. 정희가 살아있을 때는 함께 드라마를 보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곤 했는데 이제는 혼잣말만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만호의 마음도 더욱 쓸쓸해졌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동네 불빛들, 각자의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저녁을 먹고 있을 사람들을 생각하니 괜히 마음이 싸해졌어요. 옆집에서 들려오는 아이들 웃음소리조차 그에게는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내일도 또 정희 보러 가야지. 할 일이 그것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말하며 만호는 침대에 몸을 뉘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정희와 함께했던 지난 날들을 떠올렸어요. 결혼 초기에 달콤했던 시절, 승우가 태어났을 때의 기쁨, 함께 늙어가며 나눴던 수많은 대화들.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추억 속에만 남아 있었습니다. 고요한 밤, 만호는 홀로 누워 내일도 변함없이 찾아올 적막한 하루를 생각했습니다. 무덤가에서 아내와 나누는 일방적인 대화만이 그의 유일한 위로였어요. 하지만 그는 아직 몰랐습니다. 내일 그 무덤가에서 자신의 평범한 일상을 완전히 뒤바꿀 만남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다음 날 오후 만호는 어제와 똑같이 정희의 무덤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오늘은 유독 바람이 차가웠고 하늘도 흐렸어요. 무덤가 주변은 평소보다 더욱 조용했습니다. 다른 성묘객들도 보이지 않았고 오직 나뭇잎 스치는 소리만이 정막을 깨뜨렸죠. 정희야, 오늘은 날씨가 좀 쌀쌀하네. 내가 추위를 많이 탔는데 괜찮니? 만호는 평소처럼 무덤 앞에 앉아 정희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손에는 어제와 같은 소주병과 국화꽃이 들려 있었어요.
향을 피우고 술을 한 잔 따르며 오늘 있었던 별일 없는 하루를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마트 갔다가 계산할 때 카드가 안 되더라고. 얼마나 당황했는지 몰라. 내가 있었으면 현금을 미리 챙겨뒀을 텐데. 그렇게 한참 혼잣말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만호의 등 뒤에서 어린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할아버지, 여긴 우리 할머니 무덤이에요. 만호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습니다. 12세 정도로 보이는 어린 소녀가 서 있었어요. 단정한 교복을 입고 꽃다발을 들고 있는 모습이 꽤나 의젓해 보였습니다. 소녀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고 입술을 꾹 다물고 있는 게 무언가 참고 있는 것 같았어요. 뭐라고? 여긴 내 아내 무덤인데? 만호는 당황스러워했습니다. 3년 동안 한 번도 이런 일은 없었거든요. 소녀는 무덤비를 가리키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그러셨어요. 여기 계신 분이 우리 할머니라고. 김정희 할머니요. 김정희는 내 아내야. 너희 할머니가 아니라. 만호의 목소리에는 당황스러움이 묻어났습니다. 소녀는 서진이라고 자신을 소개했어요. 그리고는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내 만호에게 보여줬습니다. 이 사진 속 분이 우리 할머니라고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만호는 그 사진을 받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흑백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정희가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분명히 정희가 맞았습니다. 하지만 옆에는 자신이 아닌 다른 여자가 서 있었죠. 그 여자는 정희를 다정하게 바라보고 있었고 둘의 모습은 마치 모녀 같아 보였습니다. 이게 언제 찍은 사진이냐? 잘 모르겠어요. 엄마가 어릴 때부터 갖고 계셨대요. 서진의 대답에 만호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정희가 자신에게 숨긴 과거가 있다는 건가요? 결혼 전 이야기는 거의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정희는 늘 과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우리가 행복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라며 웃어넘겼거든요. 내 엄마는 어디 계시니? 집에서 기다리고 계세요. 오늘 할머니 기일이라고 하셔서 꽃을 사다 드리라고 하셨어요. 서진은 들고 있던 하얀 국화꽃을 무덤 앞에 놓았습니다. 만호가 가져온 국화꽃 옆에 나란히 놓인 두 다발의 꽃이 묘하게 대조적이었어요. 할아버지와 손녀딸이 같은 사람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담긴 꽃들이었죠. 할아버지, 혹시 우리 할머니가 어떤 분이셨는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엄마가 할머니에 대해서는 별로 말씀을 안 해주셔서요. 서진의 간절한 눈빛에 만호는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이 아이도 자신처럼 그리운 사람을 그리워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희는 참 따뜻한 사람이었단다. 늘 웃음을 잃지 않았고 남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씨 고운 사람이었지. 만호는 서진에게 정희의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요리를 잘했는지, 화분 가꾸는 걸 얼마나 좋아했는지, 길고양이들에게 먹이를 챙겨주던 일들을 말이에요. 서진은 눈을 반짝이며 만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우리 엄마도 고양이를 좋아해요. 그리고 요리도 잘하시고요. 그래, 그럼 정말 닮았구나.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정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서로 다른 기억이지만 같은 사람을 그리워하는 마음은 비슷했어요.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갈 무렵 서진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저 내일도 와도 될까요? 할머니 이야기 더 듣고 싶어요. 물론이지. 언제든 와라. 서진이 돌아간 후 만호는 혼자 남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일까요? 정희에게 그런 과거가 있었다는 걸까요? 그리고 왜 자신에게는 한 번도 말하지 않았을까요? 무덤 앞에 놓인 두 다발의 꽃을 바라보며 만호는 처음으로 아내에 대해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정희야,
내가 나한테 숨긴 게 있니? 그 아이가 정말 내 손녀딸인 거야? 바람만이 그의 질문에 답할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만호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서진이 보여준 사진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분명히 정의가 맞는데 왜 자신이 모르는 여자와 함께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 여자는 누구일까요? 새벽까지 뒤척이다가 결국 마음을 정했습니다. 직접 서진의 어머니를 만나봐야겠다고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만호는 서진이 알려준 주소를 찾아갔습니다. 시내 한 아파트 단지 안에 위치한 곳이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40년 넘게 함께 살았던 아내의 숨겨진 과거를 알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말이죠. 초인종을 누르자 곧 문이 열렸습니다. 40대 중반쯤 보이는 여자가 나타났어요. 간호사복을 입고 있는 걸 보니 출근 준비 중인 것 같았습니다. 혹시 서진이 어머니세요? 저는 어제 묘지에서 서진이를 만난 이만호라고 합니다. 아, 서진이가 말했어요. 들어오세요. 윤혜진은 만호를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된 집안 곳곳에는 서진의 상장들과 가족 사진들이 걸려 있었어요. 하지만 남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서진 아버지는 3년 전에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혜진의 목소리가 잠깐 떨렸습니다. 만호는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자신과 비슷한 상처를 가진 사람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그럼 서진이와 단둘이 사시는군요. 네, 그래서 더욱 서진이에게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었어요.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려주고 싶어서요. 혜진은 찬장에서 낡은 상자 하나를 꺼내왔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사진들과 편지들이 들어 있었어요. 혜진은 그 중에서 사진 한 장을 꺼내 만호에게 건넸습니다. 이분이 제 친엄마예요. 만호는 그 사진을 받아들고는 숨이 막혔습니다. 젊은 시절의 정의가 갓난아기를 안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그 아기가 바로 혜진인 것 같았습니다. 정의의 얼굴에는 애틋함과 슬픔이 동시에 묻어나고 있었죠. 이게 언제 찍힌 사진입니까? 1979년이라고 뒷면에 적혀 있어요. 제가 태어난 해죠. 만호는 계산을 해봤습니다. 자신이 정의와 결혼한 게 1981년이었으니 결혼하기 2년 전이었군요. 그때 정의는 미혼이었고 이미 딸이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럼 정의가, 아니, 어머니가 결혼하기 전에 당신을 낳으셨다는 말씀인가요? 그런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태어나자마자 다른 가정에 입양을 보내졌대요. 혜진의 목소리에는 오랜 세월 가슴속에 묻어둔 서운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만호는 또 다른 사진을 보게 되었어요. 정의가 혜진을 안고 울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왜 저를 보내셨을까요? 키울 수 없었던 걸까요? 혜진의 질문에 만호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정의가 자신에게도 한 번도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사진 속 정의의 표정을 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어머니가 입양을 보낸 곳을 아세요? 네, 이만호 선생님과 같은 성을 가진 분께 입양을 보냈다고 들었어요. 이상하게도 선생님과 성이 같더라고요. 만호는 깜짝 놀랐습니다. 같은 성이라니 설마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그분 이름을 아십니까? 이만수라고 들었어요. 만호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이만수는 다름 아닌 자신의 형이었거든요. 형은 결혼 후 오랫동안 아이가 없어서 입양을 했다고 들었는데 설마 그 아이가 정의의 딸이었다는 말인가요? 이만수, 그분은 제 형입니다. 이번에는 혜진이 놀랄 차례였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말문이 막혔어요.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일까요? 그럼
선생님이 제 삼촌이라는 말씀인가요? 그렇게 되는군요. 그리고 정희는 당신의 어머니이자 제 아내였고, 혜진은 주저앉았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찾고 싶었던 친어머니가 삼촌의 아내였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만호 역시 충격이었습니다. 40년 넘게 함께 살면서도 아내에게 이런 과거가 있다는 걸 전혀 몰랐다니 말이에요. 어머니가 왜 말씀 안 해주셨을까요? 저를 버린 걸 후회하셨던 걸까요? 혜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만호도 마음이 복잡했어요. 정희가 왜 이런 중요한 이야기를 숨겼을까요? 그리고 형 부부에게 입양을 보냈다는 것도 우연일까요? 정희가, 아니, 어머니가 일부러 형님께 당신을 맡긴 건 아닐까요? 완전히 떠나보내는 게 아니라 가까이에서라도 지켜보고 싶으셨던 건 아닐까요? 만호의 말에 혜진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럼 어머니가 저를 사랑하셨던 걸까요? 분명히 그랬을 겁니다. 사진 속 표정을 보세요. 저런 눈으로 바라보는 게 사랑이 아니고 뭐겠어요?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각자의 마음속에서는 수많은 감정들이 교차하고 있었어요. 진실을 알게 된 기쁨과 동시에 왜 진작 알 수 없었을까 하는 아쉬움도 컸습니다. 혜진과의 만남 이후 만호는 며칠 동안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40년 넘게 함께 살았던 아내가 이런 큰 비밀을 숨기고 있었다니 믿을 수가 없었어요. 마음 한편으로는 배신감도 들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정희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정희야,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어? 우리가 그렇게 가까운 사이가 아니었나? 만호는 정희의 무덤 앞에서 답답한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하지만 무덤은 여전히 조용했고 오직 바람소리만이 그의 질문에 답할 뿐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온 만호는 정희의 흔적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서랍 속, 옷장 깊숙한 곳, 심지어 화분 밑까지 뒤져봤어요. 뭔가 단서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정희는 정말 철저하게 자신의 과거를 숨겼던 것 같았어요. 형님한테 물어봐야겠다. 만호는 3년 전 정희 장례식 이후 연락을 끊고 지냈던 형 만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참 만에 들려온 형의 목소리는 여전히 무뚝뚝했어요. 만호야, 웬일이냐? 오랜만에 전화하네. 형님, 혹시 시간 있으시면 한번 만날 수 있을까요?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서요. 무슨 일인데? 전화로 하면 안 되나?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어요. 형님 댁으로 가면 될까요? 다음 날 만호는 형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오래간만에 본 형수의 얼굴은 많이 늙어 보였어요. 그리고 거실에는 낯익은 얼굴의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바로 혜진이었죠. 혜진 씨가 왜 여기에? 저도 궁금한 게 있어서 양아버지를 찾아왔어요. 만수는 두 사람의 이상한 분위기를 눈치채고 물었습니다. 너희 둘이 어떻게 아는 사이냐? 만호는 지난 며칠간 있었던 일들을 형에게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서진이와의 만남, 혜진과의 대화, 그리고 정희의 숨겨진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말이에요. 형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그럼 혜진이가 정희의 딸이라는 말이냐? 그런 것 같아요. 형님도 전혀 모르셨나요? 만수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형수도 마찬가지였어요. 혜진은 두 사람의 반응을 지켜보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사실은 알고 있었다. 형의 고백에 만호와 혜진은 깜짝 놀랐습니다. 알고 계셨다고요? 정희가 직접 우리한테 부탁했다. 자신의 딸을 키워달라고 말이야. 만수의 이야기에 따르면 1979년 어느 날 정희가 갓난아기를 안고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울면서 아이를 맡아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때 정희가 뭐라고 했냐면 아이 아버지는 이미 다른 여자와 결혼해서 책임을 질 수 없고 자신도 혼자서는 도저히 키울 수 없다고 했어. 그러면서 우리한테 부탁한 거지. 혜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가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왜 저한테 말씀 안 해주셨어요? 제가 친엄마를 그리워한다는 걸 아셨잖아요. 정희가 절대 말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했거든. 자신이 혜진이 인생에 방해가 되고 싶지 않다고 했어. 형수가 끼어들었습니다. 정희가 그랬어. 혜진이가 행복하게 살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굳이 자신의 존재를 알려서 아이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싶지 않다고 했거든. 만호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정희가 얼마나 깊이 생각하고 결정한 일인지 알 것 같았어요. 그럼 정희가 나와 결혼할 때도 형님들이 아셨던 거군요. 그렇지. 그래서 처음에는 반대했어. 혜진이한테 미안할 것 같아서 말이야. 그런데 정희가 뭐라고 했냐면 자신이 행복해져야 혜진이도 마음 편히 살 수 있을 거라고 했어. 그래서 결국 찬성하게 됐지. 혜진은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을 버린 줄로만 알았던 어머니가 사실은 자신을 생각해서 그런 결정을 한 거였다니 말이에요. 어머니가 저를 사랑하셨던 거네요. 물론이야. 혜진이가 아플 때마다 몰래 병원 앞까지 와서 지켜보곤 했거든. 자신의 존재를 들키지 않으려고 멀리서 말이야. 형수의 말에 혜진은 더욱 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만호도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정희가 얼마나 큰 희생을 했는지 이제서야 알게 된 거죠.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정희 여사가 전에 미혼모였다더라. 그래서 혼인신고도 늦게 했다던데. 아이고, 이만호 선생님이 그것도 모르고 결혼했나 봐. 동네 사람들의 수군거리는 소리가 만호의 귀에 들려왔습니다. 시장에 가면 사람들이 힐끗힐끗 보며 속삭이고 평소 인사하던 이웃들도 어색해하는 것 같았어요. 이만호 선생님 힘드시겠어요. 동네 할머니 하나가 동정 어린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만호는 답답했어요. 정희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왜 이런 시선을 받아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밤에 집으로 돌아온 만호는 정희의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정희야, 내가 이런 걸 감수하면서까지 나와 결혼한 거였구나. 미안하다. 소문이 퍼진 지 일주일이 지나자 동네 분위기는 더욱 어색해졌습니다. 만호가 지나가면 사람들이 수군거리며 시선을 피했어요. 평소 친하게 지내던 이웃 할머니조차 참 힘드시겠어요 라며 동정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만호는 점점 집 밖으로 나가기가 꺼려졌어요. 정희야, 이게 내가 평생 감춰온 이유였구나. 혜진 역시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진실을 알게 된 기쁨도 잠깐, 이제는 더 큰 의문이 생겼어요. 왜 하필 삼촌과 결혼했을까? 정말 우연이었을까? 아니면 자신을 가까이에서 지켜보기 위해서였을까? 엄마, 할머니가 정말 저를 사랑하셨던 거죠? 서진이 학교에서 돌아와 물었습니다. 아이도 어른들의 복잡한 상황을 어렴풋이 눈치채고 있었어요. 그럼 많이 사랑하셨을 거야. 하지만 혜진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진실을 제대로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만호에게 제안했습니다. 삼촌, 저희가 함께 구청에 가서 정확한 기록을 확인해 보면 어떨까요? 어머니의 혼인신고 날짜나 제 출생신고 관련 서류들을 말이에요. 만호도 궁금했습니다. 정희가 언제부터 자신을 알고 있었는지, 정말 우연히 만난 건지 알고 싶었거든요. 구청에서 확인한 기록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정희의 혼인신고 날짜는 1983년이었어요.
만호는 1981년에 결혼했다고 알고 있었는데 실제로는 2년이나 늦게 신고가 된 거였습니다. 왜 이렇게 늦게 신고했을까요? 혜진이 출생신고를 먼저 보세요. 담당 공무원이 건넨 서류에는 더 놀라운 사실이 적혀 있었습니다. 혜진의 친부란에는 미상이라고 되어 있었고 양부모는 이만수와 박순영으로 기록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입양신고 날짜가 1979년 12월 정희와 만호가 처음 만난 시기와 거의 비슷했습니다. 이상하네. 어머니가 삼촌을 만난 시기와 제 입양신고 시기가 거의 같아요. 만호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설마 정희가 처음부터 계획을 세우고 자신에게 접근한 건 아닐까요? 딸을 가까이에서 지켜보기 위해서 말이에요. 그날 저녁 만호는 형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형님, 정희가 저와 어떻게 만나게 됐는지 정확히 기억하세요? 그야 당연히 기억하지. 혜진이 입양 서류를 처리하러 갔을 때 구청에서 만났다고 했잖아. 그때 정희가 먼저 말을 걸었나요? 제가 먼저 말을 걸었나요? 형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정희가 먼저였어. 내가 혜진이 서류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걸 보고 도움을 청했다고 했거든. 만호의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정희가 우연을 가장해서 자신에게 접근했을 가능성이 높았어요. 형님, 혹시 정희가 제 직업이나 성격에 대해서 미리 알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았나요? 그러고 보니 정희가 너에 대해 아는 게 좀 많았어. 내가 교사라는 것도 알고 있었고 성격이 따뜻하다는 것도 알고 있었거든. 만호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정희가 자신을 미리 조사하고 계획적으로 접근했다는 뜻이었어요. 혜진도 놀랐습니다. 그럼 어머니가 저를 위해서 삼촌과 결혼하신 건가요?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이네. 형수가 조심스럽게 끼어들었습니다. 사실 정희가 한번 말한 적이 있어. 혜진이가 좋은 환경에서 자라려면 좋은 삼촌이 있으면 좋겠다고 말이야. 만호는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자신이 40년 동안 사랑했던 결혼 생활이 정희의 계획된 선택이었다는 건가요? 그럼 정희의 사랑은 거짓이었던 걸까요? 하지만 정희가 너를 사랑하지 않았다는 건 아니야. 형이 만호의 마음을 읽기라도 한 듯 말했습니다. 정희는 너와 결혼하면서 정말 행복해했어. 처음에는 계획이었을지 몰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진짜 사랑하게 된 것 같았거든.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혜진이 물었습니다. 형수가 대답했어요. 정희가 가끔 우리 집에 왔을 때마다 만호 자랑만 했거든. 얼마나 좋은 남편인지, 얼마나 다정한지 말이야. 만호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정희의 사랑이 진짜였다고 해도 그 시작이 계획이었다는 사실은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혜진이 말했습니다. 삼촌, 어머니를 원망하시나요? 모르겠다. 배신감도 들고 한편으로는 이해도 되고. 저도 그래요. 어머니가 저를 사랑해서 그런 선택을 하셨다고 해도 왜 진실을 숨기셨을까 싶어요. 두 사람은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면서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진실을 알게 됐지만 오히려 더 큰 혼란만 생겼어요. 그날 밤 만호는 정희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분노와 서운함이 섞인 마음으로 소리쳤습니다. 정희야, 대체 나한테 왜 그랬어? 사랑한다면서 왜 진실을 숨겼어? 하지만 차가운 바람만이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만호는 무덤 앞에 주저앉아 오열했어요. 사랑했던 아내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무덤 앞에서 오열한 후 만호는 집으로 돌아와 며칠간 문 밖 출입도 하지 않았습니다. 혜진도 마찬가지로 병원 일을 쉬고 집에만 있었어요. 서진은 엄마가 우울해하는 모습을 보며 걱정이 되었지만 어른들의 복잡한 사정을 다 이해하기에는 너무 어렸습니다.
그런 어느 날 오후 만호는 정희의 물건들을 정리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더 이상 지금 상황을 회피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오랫동안 손대지 않았던 정희의 서랍을 하나씩 열어보기 시작했어요. 화장품, 낡은 손수건들, 그리고 가장 아래칸에서 작은 공책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정희가 평소 일기를 써본 적은 없었는데 이상했어요. 공책을 펼쳐보니 정희의 친숙한 글씨체가 나타났습니다. 1979년 5월 3일. 오늘 혜진이를 낳았다. 너무 예쁘다. 하지만 키울 수 없다. 미안하다, 내 딸아. 만호의 손이 떨렸습니다. 정희가 숨겨온 진짜 마음이 여기에 담겨 있었던 거예요. 1979년 12월 15일. 오늘 혜진이를 만순애에게 보냈다. 마음이 찢어진다. 하지만 이게 혜진이를 위한 길이다. 나 같은 엄마보다는 좋은 부모님이 키우시는 게 나을 거야. 만호는 계속 읽어나갔습니다. 일기에는 정희의 절절한 모정이 가득했어요. 1980년 3월 20일. 혜진이가 첫 돌을 맞았다고 들었다. 멀리서라도 보고 싶지만 참는다. 내가 나타나면 혜진이만 혼란스러울 테니까. 1981년 6월 10일. 만호 씨를 만났다. 참 따뜻한 분이다. 만수 형님의 동생이라니 이것도 운명인가? 혜진이와 가까이 있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 만호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정희가 정말 계획적으로 자신에게 접근한 게 맞았어요. 하지만 일기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1981년 8월 15일. 만호 씨가 프러포즈를 했다. 처음에는 혜진이 때문에 가까워진 건데 이제는 정말로 이분을 사랑하게 되었다. 이런 내 마음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죄책감과 사랑이 동시에 밀려온다. 만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정희도 고민했구나, 죄책감을 느끼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1983년 2월 14일. 오늘 드디어 혼인신고를 했다. 만호 씨에게 진실을 말할까 고민했지만 혜진이를 위해서는 비밀로 하는 게 맞는 것 같다. 만호 씨가 진실을 알면 혜진이를 어떻게 바라볼까? 차라리 모르는 게 나을 거야. 일기장을 넘기자 더욱 놀라운 내용이 나왔습니다. 1985년 4월 20일. 승우가 태어났다. 혜진이와 닮았다. 내 두 아이가 모두 건강하게 자라고 있어서 감사하다. 하지만 혜진이는 내 진짜 딸인데 안아볼 수도 없고 승우만 품에 안고 있으니 마음이 아프다. 만호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정희가 이런 고통을 혼자 감당하고 있었다니 말이에요. 1990년 9월 1일. 혜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했다. 멀리서 지켜봤는데 너무 의젓하다. 내가 키웠다면 저렇게 훌륭하게 키우지 못했을 거야. 만수 형님과 형수님께 정말 감사하다. 일기는 수십 년에 걸쳐 이어졌습니다. 정희가 혜진의 성장 과정을 얼마나 세심하게 지켜보고 있었는지 알 수 있었어요. 2010년 5월 15일. 혜진이가 간호사가 되었다. 사람을 돌보는 일을 택한 걸 보니 착한 마음씨가 그대로 자란 것 같다. 내가 못해준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라도 베풀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2015년 3월 3일. 혜진이가 결혼했다. 신랑이 참 좋은 사람 같다. 멀리서 결혼식장을 지켜봤는데 너무 행복해 보였다. 내가 아니어도 이렇게 행복할 수 있구나. 다행이다. 만호는 일기장을 읽으며 정희의 마음을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정희는 평생 혜진을 사랑했지만 그 사랑을 표현할 방법이 없어서 고통받고 있었던 거예요. 마지막 페이지에 적힌 글을 보고 만호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2022년 1월 10일. 병원에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했다. 죽기 전에 혜진이에게 진실을 말해야 할까?
하지만 지금 와서 말하면 혜진이만 힘들어할 것 같다. 만호 씨한테라도 말할까? 아니다. 만호 씨가 혜진이를 다른 시선으로 보게 되면 어떻게 하나? 차라리 무덤까지 가져가자. 내가 아이를 버린 게 아니라 살리기 위해 보내는 거였다. 미안하다. 언젠가 진실을 알게 된다면 용서해다오. 만호는 일기장을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정희가 얼마나 큰 희생을 했는지, 얼마나 깊은 사랑을 품고 살았는지 이제서야 알게 된 거였어요. 동시에 자신에게 한 번도 털어놓지 못하고 혼자 그 고통을 견뎌낸 정희가 안쓰럽기도 했습니다. 정희야,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어? 내가 혜진이를 미워했을 것 같아서? 만호는 자신의 마음을 돌아봤습니다. 정말로 그때 진실을 알았다면 어땠을까요? 혜진이를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솔직히 확신할 수 없었어요. 그때의 자신은 지금보다 좁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미안하다, 정희야. 내가 혼자 감당하게 만들어서 미안하다. 이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혜진이 서진과 함께 찾아온 거였어요. 삼촌, 안녕하세요. 서진이가 삼촌을 보고 싶다고 해서요. 만호는 재빨리 눈물을 닦고 일어섰습니다. 서진은 만호를 보자 환하게 웃으며 달려왔어요. 할아버지, 오늘 학교에서 그림 그리기 대회에서 상 받았어요. 정말? 우리 서진이가 참 대단하네. 만호는 서진을 바라보며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정희의 피가 흐르는 아이구나. 정희가 그토록 사랑했던 손녀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서진의 순수한 웃음을 보고 난 후 만호의 마음에 변화가 일기 시작했습니다. 정희의 일기를 읽고 나서 분노와 배신감으로 가득했던 마음이 서서히 누그러지고 있었어요. 정희가 얼마나 힘든 선택을 했는지, 그리고 그 모든 선택이 사랑에서 비롯된 것임을 깨닫기 시작한 거죠. 며칠 후 만호는 다시 혜진을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정희의 일기장을 가지고 말이에요. 혜진 씨, 이걸 같이 봐주십시오. 혜진은 일기장을 받아들고 첫 페이지부터 천천히 읽어나갔습니다. 어머니의 글씨를 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벅찼어요. 한 줄 한 줄 읽어갈 때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가 정말 저를 사랑하셨군요. 혜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을 버린 어머니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한 어머니였다니 말이에요. 내 어머니는 널 버린 게 아니었어. 살리려고 지키려고 했던 거야. 만호의 말에 혜진은 더욱 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동안 마음속 깊이 묻어두었던 서운함과 그리움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어요. 그럼 어머니가 제 곁에 오고 싶었던 걸까요? 그럼 이 일기를 보니 분명해. 정희는 평생 너를 그리워했어. 만호는 혜진 옆에 앉아 함께 일기를 읽어나갔습니다. 정희가 혜진의 입학식, 졸업식, 취업, 결혼 등 인생의 중요한 순간들을 모두 멀리서 지켜봤다는 내용들이 적혀 있었어요. 어머니가 제 결혼식도 보러 오셨다고 나와 있네요. 전혀 몰랐어요. 정희가 그날 집에 와서는 눈이 빨갛더라고. 웬일이냐고 물어봤더니 감동적인 영화를 봤다고 하던데 사실은 내 결혼식을 보고 온 거였구나. 혜진은 그날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결혼식 때 이상하게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었거든요. 그게 어머니였다니 말이에요. 일기장 중간쯤에서 만호를 처음 만났을 때의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1981년 6월 10일 만호 씨를 만났다. 혜진이 삼촌이 되실 분이다. 처음에는 혜진이 때문에 가까워지려고 했는데 이분이 정말 좋은 분이다. 마음이 따뜻하고 진실하다. 혜진이가 이런 삼촌을 가지면 좋겠다. 1981년 10월 5일 만호 씨와 사귀기 시작했다.
이상하다. 계획과는 달리 정말로 사랑하게 되었다. 이런 마음이 죄가 될까? 하지만 행복하다. 만호는 안도했습니다. 정희의 사랑이 진짜였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삼촌, 어머니가 정말 삼촌을 사랑하셨네요. 그래, 나도 이제 알겠어. 정희의 사랑이 거짓이 아니었다는 걸. 일기장 마지막 부분에는 정희의 마지막 소원이 적혀 있었습니다. 2022년 2월 28일. 마지막 일기가 될 것 같다. 만호 씨에게도 혜진이에게도 진실을 말하지 못하고 가는 게 마음에 걸린다. 하지만 언젠가는 알게 될 거야. 그때 미워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나는 두 사람 모두 사랑했다. 만호 씨, 혜진이를 부탁해. 혜진아, 만호 씨를 잘 모셔드려라. 너희 둘이 만나면 외롭지 않을 거야. 이 글을 읽고 만호와 혜진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정희가 마지막까지 두 사람을 걱정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정희가 우리를 만나게 해준 거네. 그런 것 같아요. 어머니가 마지막까지 저희를 생각해 주셨구나. 그때 서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우리가 할머니한테 가서 인사드리면 어떨까요? 세 명이 함께요. 만호와 혜진은 서진의 제안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세 사람은 손을 잡고 정희의 무덤으로 향했어요. 무덤 앞에 도착하자 세 사람은 나란히 앉았습니다. 만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희야, 이제 모든 걸 알게 되었어.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우리를 사랑했는지 말이야. 혜진도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혜진이에요. 이제야 찾아뵙네요. 그동안 왜 저를 버리셨나 했는데 사실은 저를 지켜주시려고 그랬던 거였죠? 서진은 꽃을 무덤 앞에 놓으며 속삭였습니다. 할머니,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같이 있을게요. 그 순간 따뜻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마치 정희가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세 사람은 손을 맞잡고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편히 쉬세요. 저와 서진이 그리고 삼촌이 함께 할게요. 정희야, 너의 마지막 소원대로 우리가 서로를 돌보며 살아갈게. 해가 저물어갈 무렵 세 사람은 무덤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각자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만호가 먼저 제안했습니다. 혜진 씨, 서진아, 우리 집에서 저녁 같이 먹지 않을래요? 정희가 좋아했던 김치찌개 끓여드릴게요. 정말요? 저도 어머니가 어떤 음식을 좋아하셨는지 궁금했어요. 그렇게 세 사람은 만호의 작은 집으로 향했습니다. 오랫동안 혼자였던 집에 처음으로 가족 같은 사람들이 함께하게 된 거예요. 그날 저녁 만호의 좁은 집에는 오랜만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혜진은 부엌에서 만호와 함께 김치찌개를 끓이며 정희가 요리할 때의 습관들을 들었어요. 서진은 거실에서 숙제를 하며 가끔씩 두 사람의 대화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정희가 김치찌개 끓일 때 마지막에 꼭 설탕을 한 숟가락 넣었어요. 단맛이 김치의 신맛을 중화시켜준다고 하면서 말이죠. 그래서 삼촌 요리가 이렇게 맛있구나. 어머니한테 배우신 거네요. 함께 식사를 하면서 세 사람은 자연스럽게 가족 같은 분위기를 만들어 갔습니다. 서진은 학교에서 있었던 재미있는 일들을 이야기했고, 혜진은 병원에서의 하루 일과를 들려줬어요. 만호는 오래간만에 누군가와 함께하는 저녁 식사가 이렇게 따뜻할 수 있다는 걸 새삼 느꼈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매주 와도 돼요? 서진의 천진한 질문에 만호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언제든지 와라. 할아버지가 맛있는 거 많이 해줄게. 서진아, 할아버지께 폐가 될까봐. 무슨 소리예요? 이 집이 이렇게 시끌벅적한 게 언제만이에요. 그 후로 정말로 매주 혜진과 서진이 만호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진짜 가족 같은 정을 쌓아갔어요. 서진은 숙제를 모를 때마다 만호에게 물어봤고, 만호는 오랜 교사 생활 경험을 살려 정성껏 가르쳐 줬습니다. 할아버지는 설명을 참 잘해주세요. 학교 선생님보다 더 이해하기 쉬워요. 그럼 할아버지가 40년 동안 선생님을 했거든. 혜진은 야근이 있는 날이면 서진을 만호에게 맡기고 갔습니다. 만호는 서진과 함께 저녁을 먹고 숙제를 도와주고 잠자리에 들 때까지 돌봐줬어요.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점점 손녀를 돌보는 할아버지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서진아, 할머니 이야기 더 들려줄까? 네. 할머니가 어떤 분이셨는지 더 알고 싶어요. 만호는 정희와 함께했던 추억들을 서진에게 들려줬습니다. 정희가 얼마나 다정했는지, 어떤 꽃을 좋아했는지, 무슨 음식을 잘 만들었는지 말이에요. 서진은 눈을 반짝이며 할머니 이야기에 푹 빠졌습니다. 한편 혜진은 병원 동료들에게 자신의 상황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친어머니의 남편이셨던 분과 가족처럼 지내고 있어요. 와, 정말 드라마 같은 이야기네요. 그분이 좋은 분인가 봐요? 네, 정말 따뜻하신 분이에요. 서진이도 할아버지를 무척 좋아해요. 계절이 바뀌어 겨울이 되었습니다. 정희의 3주기가 다가왔어요. 만호는 혜진과 서진에게 제안했습니다. 올해는 우리 셋이 함께 정희 제사를 지내면 어떨까요? 그러고 싶어요. 어머니도 기뻐하실 것 같아요. 제사 준비를 하면서 세 사람은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혜진은 정희가 좋아했던 나물들을 준비했고, 만호는 정희가 즐겨 만들던 전을 부쳤어요. 서진은 정성껏 과일을 깎으며 도왔습니다. 제사 당일 세 사람은 정희의 무덤 앞에 모였습니다. 이번에는 예전과 달리 풍성한 제사상을 차렸어요. 만호가 제사를 지내는 동안 혜진과 서진은 조용히 절을 올렸습니다. 제사를 마친 후 만호는 정희에게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정희야, 결국 너의 피가 다시 내 곁으로 돌아왔구나. 내가 그토록 바랐던 일이 이루어졌어. 혜진도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알았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저를 사랑하셨는지 말이에요. 원망했던 마음은 이제 없어요. 대신 감사해요. 서진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할머니, 저희가 할아버지랑 같이 있을게요. 외롭지 않게 해드릴게요. 그해 겨울부터 만호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주말이면 혜진과 서진이 찾아와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만호는 서진의 숙제를 도와주고 혜진은 만호의 건강을 챙겨줬습니다. 진짜 가족이 된 거죠. 어느 날 서진이 학교에서 가족 그림 그리기 숙제를 가져왔습니다. 할아버지, 저 가족 그림에 할아버지도 그려도 될까요? 물론이지. 우리는 가족이니까. 서진은 그림의 할아버지, 엄마 그리고 자신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하늘 위에 환하게 웃고 있는 할머니도 함께 그려 넣었어요. 할머니도 우리와 함께 계시잖아요. 만호는 그 그림을 보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정희가 꿈꿨던 그림이 바로 이런 모습이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1년 후 만호는 혜진과 서진과 함께 새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세 사람이 함께 살기에는 단칸방이 너무 좁았거든요. 새 집 거실에는 정희의 사진이 가장 잘 보이는 곳에 걸려 있었어요. 정희야, 내 소원대로 우리가 함께 살게 되었어. 이제 걱정 마. 어느 일요일 오후 세 사람은 다시 정희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슬픔이 아니라 감사한 마음으로 말이에요. 만호는 무덤 앞에서 조용히 혼잣말했습니다. 정희야, 고맙다. 내가 남겨준 선물들 덕분에 내 인생이 다시 의미를 찾았어.
내가 지키려 했던 그 아이와 손녀를 이제 내가 지켜줄게. 남은 날들은 내가 못다한 사랑을 대신해서 살아갈게. 혜진과 서진도 고마운 마음을 전했습니다. 어머니 덕분에 정말 좋은 가족을 만났어요. 사랑해요, 어머니. 할머니, 저희 모두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고마워요. 그렇게 상실을 통해 만난 세 사람은 새로운 가족이 되어 서로를 지켜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정의의 사랑이 시간을 넘어 이들을 이어준 거였어요.